보건당국은 오는 3월부터 온라인이나 전화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 확정치를 공개하며 총 13조 원이 넘는 특별 배당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이버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의 수혜를 받아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를 회복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락했던 주요 원자재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년간 장기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는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당국이 오늘 오후 발표한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접종 예약자는 온라인이나 전화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접종 시작 이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 차원에서 보상키로 결정했습니다. 또 4월부터는 애플리케이션과 챗봇 등 모바일 기반 민원 서비스인 국민 비서 서비스와 연계해 접종 가능 시간과 접종 장소, 또 유의사항을 문자 등으로 미리 고지할 계획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달 1일 서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겸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단독 추대됩니다. 재계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내달 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박용만 회장의 후임으로 최태원 회장을 단독 추대합니다. 서울상위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관례에 따라 최 회장은 3월 중 대한상위 의원총회를 거쳐 대한상위 회장 자리에도 오를 예정으로 최 회장은 내달 1일 회장직 수락 여부와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6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 같은 실적 확정치를 공개하며 총 13조 원이 넘는 특별 배당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한 35조 9,93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된 한 해였지만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도 230조 원을 넘겨 반도체 슈퍼 호황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3%가량 상승한 팬데믹 영향을 부진했지만 3분기 들어 펜트업 수요가 폭발했고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력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가전 부문까지 선전한 영향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는 총 13조 원 규모의 특별 배당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정규 배당에 특별 배당을 더해 보통주는 한 주당 1,932원, 우선주는 주당 1,934원을 받게 됩니다. 배당금은 2020년 말 기준 주주에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4월 중 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조만간 반도체 부문에서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예고했습니다.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은 오늘 4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략적 시설 투자 확대와 M&A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7년 자동차 전장 회사인 하만 인수 이후 M&A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용 전기 자동차인 아이오닉5에 삼성 디스플레이 6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처음 적용된 아이오닉5에 새 사이드 미러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이드 뷰 카메라를 사용하면 거울 대신 카메라로 촬영되는 주변 화면을 실내 디스플레이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현대차와 삼성의 협업 계약은 약 10년 만입니다. 작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회동이 잇따라 추진된 이후 양사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이버의 작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을 회복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또 언택트 경제 수혜를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2,153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5.2%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5조 3,04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21.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1조 5,126억 원, 3,238억 원을 기록했고 각각 전년보다 28.3%, 17.6%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이뤘습니다. 네이버의 이번 역대급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며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페이 등 커머스와 핀테크 사업이 성장했고 콘텐츠 사업이 인기를 끈 부분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4분기 사업별 매출은 서치 플랫폼 7,702억 원, 커머스 3,168억 원, 핀테크 2,011억 원, 콘텐츠 1,389억 원, 클라우드 8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 전반에서 성장을 보인 가운데 핀테크와 콘텐츠 부분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핀테크 매출은 스마트 스토어 성장과 제휴처 확대, 네이버페이의 성장 덕분에 전분기 대비 약 16% 성장한 2,011억 원을 기록했고 연간 매출은 전년보다 약 67% 증가한 6,7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콘텐츠 매출은 웹툰의 글로벌 성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약 21% 늘어난 1,389억 원을 기록했고 연간 매출은 4,602억 원으로 49% 증가했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네이버의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성장을 실현했다며 중소상공인들과 개인 창작자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정부가 설 전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는데 아직까지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현장 곳곳에선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범사업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갈 길이 바쁜데 세부 지침이 없어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흑석 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이진석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명확한 세부 지침이 없는 공공재개발 정책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말하는 사람 다르고 행정하는 사람 다르고 또 밑에 공공이 또 다르고 이러면 이게 어느 천년에 이 공공재개발이 마무리가 되겠는가. 참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씨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모호해서입니다. 흑석 2구역은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추가해준다는 말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준주거 지역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함께 있는 흑석 2구역의 기준은 모호한 상황. 추진위는 준주거 지역의 법적 상한인 500%를 기준으로 삼아 6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건축 계획인 400%를 기준으로 잡고 480%까지 올려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최근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해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한다는 국토부 발표도 혼란을 더했습니다.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해당합니다. 소유주들은 늘어날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0%인지 최대 700%까지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양가 기준도 현재로선 미정입니다. 서울경제TV가 국토부와 서울시, LH, SH 등에 문의했으나 답변은 제각각입니다. LH는 허그 고분양가 심사가 적용될 것으로, SH공사는 신축과 구축 아파트 시세의 9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이 계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국토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한들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락했던 주요 원자재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국제유가는 12개월여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고요.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들의 고공행진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0년간 장기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이른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다시금 도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는데요.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작년 3, 4월에 급락한 이후로 빠르게 반등하면서 대부분 품목이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날 현지 시간으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톤당 7,984.5달러에 거래되면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로 5,000달러 선이 붕괴되는 등 폭락을 겪은 이후 2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철광석 가격도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5월 톤당 80달러에서 연말 들어 167.27달러까지 치솟으면서 201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고 현재 16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장중 마이너스까지 기록하기도 한 국제 유가는 현재 5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현지 시간으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5% 오른 52.8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도 마찬가지로 상승세입니다. 국제 밀 가격은 6개월 넘게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4분기 기준 소매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저점 대비 30% 증가했고 옥수수는 28%, 대두는 46%, 원당은 12% 올랐습니다. 금은 지난해 8월 초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2,064달러를 경신한 후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 1,900달러 내외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27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물 금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6달러 하락한 1,844.9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사실 금은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금을 제외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게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이 뭡니까? 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부양책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래 경기 회복과 저금리 고착화에 따른 풍부해진 유동성, 그로 인한 물가 상승, 미국 달러화 약세와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 등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내놓는 것도 원자재 시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원자재 가격 상승의 핵심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이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원자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으로 구리나 은, 원유, 니켈, 백금 등 원자재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에 따르면 구리의 경우에는 전기와 열 전도성이 높아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에 쓰이게 됩니다. 또 전력 시설의 와이어나 케이블로도 쓰이고 배관, 송전선 구축이나 전기차 배터리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식에 필요한 대규모 송전선 등의 구리가 쓰이게 되면서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은의 경우에는 전기 전도율이나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자재로 꼽히면서 태양전지의 원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장의 확대로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송유관 건설 지원 중단이나 연방공유지 임대 축소, 신규 시추 탐사 개발 지원 중단 등 이 환경 규제 정책이 원유 공급을 축소시키면서 유가를 상승시킬 전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철광석이나 곡물 등의 원자재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이자 세계 제조업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철광석 등 원자재의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11억 7천만 톤의 철광석을 수입했는데요. 올해도 중국 정부 주도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프라 건설 활동이 증가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곡물 가격은 기상이변이 빈번해진 데다 미국이나 남미 등 작황 전망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중국이 미국산 곡물 수입을 확대하는 점, 또 코로나19로 인한 수확철의 인력난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료 부문에서 대체 관계에 있는 옥수수, 대두, 밀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10년 동안 이어진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부문장은 코로나19가 상품 시장에 슈퍼사이클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됐다고 말하면서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이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블룸버그 통신도 월가가 10년 사이 원자재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전망이 가장 낙관적이라고 말하면서 원자재 시장 참여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순매수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일 것 같아요. 이 원자재에 관심 있는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원자재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일반 국내 투자자분들은 상장 지수 펀드인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한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원자재 ETF 상품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미국 시장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걸 추천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트렌드에 따르면 우선 대표적인 농산물 ETF로 꼽히는 DBA가 있습니다. 이 DBA는 옥수수나 대두, 설탕, 커피와 같은 11개의 농산물과 곡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개월에서 1년까지의 만기가 남은 선물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토류 기반에 투자하는 REMX ETF가 있고요. 미국 서부 텍사스 WTA 선물을 추종하는 세계 최대 홀 ETF USO가 있습니다. 또 구리에 투자하는 ETF인 CPER이 있고요. 금 현물에 투자하는 세계 최대 금 ETF인 GLD 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원자재 선물마다 거래 주기가 다르다는 점과 투자를 할 때 환율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통신을 선언한 KT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 즉 디지코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콘텐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KT가 콘텐츠 사업에 시동을 걸고 나선 건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00만 가입자를 둔 KT가 그룹 내 미디어 콘텐츠 역량을 결집해 투자와 기획, 제작, 유통까지 아우르는 콘텐츠 전문기업 KT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KT 스튜디오 지니는 그룹 콘텐츠 사업을 총괄 주도하게 됩니다. KT의 웹소설 웹툰 전문자회사 스토리 위즈를 통해 발굴한 원천 지적 대상권인 IP를 중심으로 국내 유수의 제작사들과 협업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KT는 이를 위해 펀드 조성과 외부 자금 유치로 2023년까지 대형 오리지널 콘텐츠를 연 10개에서 20개 시리즈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는 한편 K콘텐츠 육성과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며 콘텐츠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KT그룹 내 콘텐츠 전문가이자 스카이TV 대표를 맡고 있는 윤용필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향후 외부에서 콘텐츠 전문가를 영입해 공동대표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기획과 제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재 영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2년 차인 구현모 대표는 지난 4일 라이브 랜선 신년식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을 강조했으며 성장성이 큰 사업에 대한 도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텔코에서 디지코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큰 신사업에도 도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KT 스튜디오 지니는 법인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방침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콘텐츠 제작과 IP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어 KT가 국내 최고의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허가가 임박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레키로나주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레키노라주를 투여하는 환자군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앙약심위는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3중 자문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로써 마지막 남은 검증 단계만 통과하면 2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의 여파로 작년 우리나라의 일본 맥주 수입이 86%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2년 만에 1위에서 9위로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일본 맥주 자리는 네덜란드와 미국, 중국 등이 차지했습니다. 주류업계에선 일본 맥주 수입이 당분간 크게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일본 맥주 수입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맥주 수입액은 2억 2,6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2%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이 부진했는데 온라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지난해 온라인 유통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18.4% 늘었고 오프라인은 3.6% 줄어들어 이 전체 매출은 5.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시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와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며 온라인 매출 증가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더 빨라졌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 또 다중 이용 시설 기피로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업태가 일제히 줄어든 반면 온라인은 구매 수요가 몰리며 식품과 생활, 가구 등 대부분의 상품군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는 강원도와 충북, 경상도로 눈이 오고 있는데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충남, 전라와 경상동부 지역은 산발적인 눈발이 흩날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전라 서해안과 전라 서부, 제주 지역은 저녁부터 다시 눈이 시작되는 곳이 있겠고 전라동부는 내일 아침에, 전라 서부와 제주 지역은 늦은 오후에 그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눈이 내리는 곳의 양을 살펴보면 전라도와 제주도에 5에서 10,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 15cm가 되겠고요. 강원도와 충북, 경북과 경남 내륙은 2에서 5cm, 많은 곳은 산간에 1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9시를 기해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5도, 그 밖에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 영하 7도에서 영하 8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몰아치는데요. 전국적으로 최고 70km 이상의 바람이 불겠고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 도서 지역은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폭설에 강풍, 한파까지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오후까지 폭설이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 0도, 1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전라도와 제주에 눈이 오겠고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전주 0도, 대구는 1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눈이 오겠고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5에서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 낮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당분간 흐린 날이 있겠고 다음 주 수요일쯤 중부지방에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